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 신용협입니다. 오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꼭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씀 속에서 글쎄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좀 고민인데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조금 더 심하게 가볼게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또 들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연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또 다음 말이 나옵니다. 이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또 다음 말을 하고요. 또 다음 말을 하고요. 계속 밖으로부터 말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머리가, 내 안에 머리가, 내 안에 상태가 뒤죽박죽으로 엉망이 되는 그런 경험, 혹시 갖고 계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글쎄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이 꽤 힘드셨을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의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번역기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기요.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말을 하고 사는데 무슨 번역기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들을 때도 번역을 해주고요, 말을 할 때도 번역을 해줍니다. 자, 이 번역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 드리는 게 좀 독특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그 실체를 인식해 본 경우가 많지 않으실 뿐이죠. 오케이,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번역기는요,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사용하는 우리말 혹은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어, 중국어라면 중국어, 이런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번역기는 내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NLP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이 번역기의 실체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뭔가 사물을 봅니다. 사물을 보고서요, 그게 내 눈에 들어오면요, 그게 뭔가로 기억이 되죠. 뭔가로 기억이 되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떠올리면 그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께 만나 뵈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신용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로서 자기 자신을 이름을 부르는 것,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대체로 능합니다. 그것부터 배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복잡한 개념이라든가 혹은 난생 처음 보는 여러분이 낯선 경험이 되실 수 있는 제 여행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려 볼게요. 2013년도에 갔던 여행인데요. 그게 제가 NLP를 만나고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만나본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만합니다. 그 당시에 경로가 싱가포르를 경유를 해서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인도로 들어가서 도착한 곳은 깨랄라주라고 부르고요, 깨랄라주의 코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인터내셔널 코치 에어포트에 내려서 거기서 한밤중이었어요. 아주 깜깜한 곳, 거기서 택시같이 생기지 않은 어떤 승용차를 타고서요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코치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인도 남부의 왼쪽, 서쪽 도시입니다. 맨 아래, 스리랑카보다는 좀 위에 거기 있는 곳인데, 그쪽 도시에 도착한 해변 이름이
체라이 비치라고 부릅니다. 체라이 비치의 바핀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에 마이애미 호텔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마이애미 호텔 해서 미국의 마이애미를 떠올리고 갔지만 영 딴판인 호텔을 하나 만나게 됐죠. 하루에 2만 원, 에어컨이 있으면 2만 원, 에어컨이 없으면 16,000원. 제가 16,000원짜리 호텔에 묵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거기서 달밤에 차에서 내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 사람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완전 깜깜한 것. 택시기사가 크락션을 눌렀더니 저쪽에서 하얀 눈알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로요. 인도 말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누구를 막 불러요. 누구를 막 불렀더니 그 호텔, 마이애미 호텔의 2층에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라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기로 했던 호스트였어요. 도착했던 시각이 자정이 되다 보니까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낯선 지명들을 좀 만나셨습니다. 그 지명들을 들을 때 어떤 경험이셨나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을까요? 얼마나 친숙하셨을까요?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를 들면 해변이다, 택시를 탔다, 호텔이다, 해변이다 이런 말들은 충분하셨을 건데 케랄라주, 코치라고 하는 도시, 체라이 비치, 마이애미 호텔, 바핀 이런 말들 혹은 라메시, 하얀 눈을 대굴대굴 구르던 분 이름이 방금 떠올랐습니다. 찬드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뭔지 분명치가 않아요. 머릿속이 되게 힘들어지죠. 자, 여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번역기가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고요. 듣는 과정에서의 번역이에요. 말씀드린 다시 한번요. 코치, 케랄라, 바핀, 체라이 비치, 라메시, 찬드란 이런 말들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으시다면 아마 일어나시겠지만 이런 말들에 대응하는 내 안에 뭔가의 정보가 없습니다. 기억이라 불러도 좋지만 그냥 단지 기억은 아닙니다. 기억과 언어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요. 그리고 그냥 시스템이라 불러도 좋고 그냥 기억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번역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번역기를 통해서 내가 듣고요. 말을 듣고요. 뭔가가 떠오르면 그거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듣고요.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바핀, 체라비치, 라메시, 찬드란 어려운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용량이 초과가 된다? 아니요. 머릿속에서 언어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각각의 정보들이 들어오고 내가 보았던 걸 떠올린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유형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유형. 유형이라고 해서 뭔가 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다른 방식을 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 말들을 들으면요. 그에 관한 어떤 소리가 떠올라야 돼요. 마치 어떤 유행가, 음악을 들으면 그 제목이 뭔지 떠오르거나 그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 혹은 가사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소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지않게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게 제일 사실 어려운 건데 뭔가 느낌을 붙잡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느낌이요. 지금 얘기 드린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소리가 들어오고요. 말을 듣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안에 경험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기억의 방식이 그냥 단지 기억이라고 예전에 겪었던 것을 떠올리는 정도의 기억인 것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떠올라요. 어떤 형태의, 어떤 전형성이 있는 방식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요. 어떤 눈으로 본 것 같은 정보들을 떠올리는 분은요. 말을 듣고 그걸 떠올리는 분은요. 대체로 말을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시각 정보를 떠올립니다. 시각 기억을 떠올린다 보셔도 좋고요. 소리로 떠올리는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의 정보들을 떠올립니다. 기억 방식이요. 어떤 분들은요.
다시 이분들이 많이 힘드신 분들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우시다고요. 어떤 말을 듣고요, 그 느낌들을 떠올립니다. 이 느낌을 갖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잡는데, 왜 힘들다고 제가 얘기 드리냐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우리가 상대할 만해요. 보이는 것,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들리는 것 구분할 수 있어요. 다룰 만합니다. 근데 느낌이라는 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뭉게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고, 남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느끼는 걸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남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찾지도 못하고요. 빨리 찾는 문제는 사실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잘 안 됩니다. 자, 지금 들을 때의 번역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말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인도 여행 이야기 중에서의 도착했을 때의 그 장면을 말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떠올렸냐면요, 내가 갔던 곳이 어디지? 저에게 속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갔던 곳이 어디지? 그래, 인도야. 인도고 2013년이야 라는 대답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 갔던 곳이 케랄라주의 코치라는 말이 들려요. 제 목소리로 들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면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케랄라주의 코치, 인터내셔널 코치 에어포트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건 보였어요. 택시는 흰색 차, 밤길을 달려서 코치 시내를 들어가서요. 이거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체라이 비치, 체라이 해변에 도착을 해서, 이건 또 보입니다. 그때는 어떤 말소리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뭔가를 대화를 나누다가 호텔, 마이애미 호텔에 도착을 했죠. 어느 호텔이지? 호텔 이름? 했더니 마이애미 호텔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 지역 이름이 마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찬드란이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저를 맞아줬고요. 찬드란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아이 하고 자다 깬 라메시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내려오는데, 라메시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친숙해요. 그래서 그 이름 정도는, 이름이 뭐지? 이렇게 떠올리지 않고 라메시라고 시각 정보하고 연결이 돼서 떠오릅니다. 자, 말할 때도 이래요. 말할 때도 뭔가 소리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시각 정보로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붙인 게 우리에게 함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걸 공감각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대상을 다룰 수 있어요. 자, 아까 좀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죠. 보고 듣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소리를 듣고서 처리하는 거는 좀 속도도 빠르고 용이한데, 다시금 느낌이 떠올랐다고 쳐보죠. 느낌이요. 뭐라고 할까요?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함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본다면, 이런 표현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하면서 숨이 확 막혀오면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몸으로 먼저 그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몸으로 느낌을 떠올리고 거기에 맞는 말을 찾아요. 아주 후덥지근하고 축축하고 한가운데 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은 건조 사우나로 들어가게 되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그러면서 땀이 나고요. 온몸이 덥고, 그때의 느낌들을 떠올리고 그걸 말로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꽤 빨리 나오는 정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즉각 떠올리고 훈련된 만큼, 자기 자신이 자기를 훈련시킨 만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뭐라고 말하는 게 일상 속에서 이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소통 방식을 갖고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다 보면 남들하고의 관계도 좀 어렵고요. 자기 자신이 떠올린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말 그대로 어려워요. 언어 소통이 좀 어렵게 됩니다. 언어 소통을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 일단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주로 아까 번역기라고 한 내 정보 시스템이, 내 경험, 그러니까 언어와 여러분 만나신 경험,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기억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내고, 이걸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걸 먼저 알아내고, 내 시스템이 느낌이 주다, 혹은 시각 정보가 주다, 소리가 주다, 대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뭔지 알게 되면 내가 능하지 않은 시스템보다는 내가 능한 시스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개발시키면 속도가 점점 붙게 됩니다. 시각은 굉장히 빨라요. 소리도 음속, 초음속, 제트기 굉장히 빠릅니다. 소리도요. 하지만 느낌은 속도가 느려요. 느리지만 반복하면 맛있는 거 뭔가 이야기하고 자주 접한 거 뭔가 얘기하기 쉽듯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기 쉽듯이 이게 좀 더 능해집니다. 그런데 내 감각 정보 시스템이 아닌 걸 다루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정체가 오게 되죠. 정체가 생기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삶을 살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생활 속의 NLP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 모습이 어떤 주요 번역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경험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 뵙죠. 기회가 된다면요. 고맙습니다.